우리 반가반가 센터에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기대하는 우리 신정임 마스터님 소개하겠습니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 디바 로얄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다들 잘 계셨나요? 실은 저는 매번 저희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줌하고 집에서 파트너들이랑 놀고, 그런데 남의 집에서 줌을 하기는 처음이에요. 남의 집으로 가서. 다른 분들이 몇 번 우리 파트너들을 위해서 줌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익숙하지를 않아서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다른 데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는 뭐 쟁쟁한 이용균 총장님, 김미숙 본부장님, 김태훈 총장님이 눈길을 보내더라고요. 안 오면 죽는다. 이러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일단은 위로의 박수를 보내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이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 애텀이 아니었고 다른 직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지난번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보면서 거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전율을 느꼈거든요. 정말 회사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하는구나 이것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신정임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남들이 그렇게 다 반대하는 애터미를 알아먹었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은데 너 잘 견뎠냐. 이러면서 너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은 세미나를 듣고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감동을 느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많은 감동을 느끼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저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너 진짜 잘했다. 지금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했던 직업들이 여러 가지였어요. 뭐 치과 기공사라는 직업도 했는데 그 직업이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하고 똑같은 색깔의 이를 만드는 걸 포세린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루를 가지고 도자기 굽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 가루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득을 벌었지만 중간에 그만둬야 됐고요. 또 딱히 뭐가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화장품 코너를 조그맣게 하나 차려봤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뭘 사라고 말도 잘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앉아서 손님만 기다리면 손님들이 오셔서 언니가 바른 립스틱 주세요. 언니가 바른 뭐 헤어 오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가기만 했는데요.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과 기공사를 했어도 화장품 장사를 했어도 뭐 힘들다 이런 생각 안 들게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들 노는 날 계속 가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젊었고 남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또 남편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다들 놀러 갈 때 저는 가게 문을 혼자 열어놓고 가게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안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어렸을 때 꿈이 치과 의사라면서 공부 한번 해볼래? 저희 남편도 치과 기공사였고 저도 치과 기공사여서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그 병원에 기공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는 의사 생활을 하고 남편은 기공물을 만들면 우리 뭐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겠다고. 그래서 제가 화장품 코너를 또 과감하게 접고 고3 수험생하고 똑같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런데 그땐 또 나름대로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수능 400점 만점에 384점이라는 고득점을 맞았어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아무도 안 놀라네. 그런데 그 점수 가지고 점수가 모자라서 치대를 떨어졌어요. 남편이
학원비 내주죠. 아이는 시부모님이 키워주죠. 그리고 또 집 살려고 또 달달이 집을 위해서 또 돈을 저금하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서 저한테 투자를 하고 부모님한테 투자를 하고 했는데 3년 6개월을 공부를 했는데도 치대를 못 갔어요. 근데 그때 참, 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처음으로 한번 느꼈어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이에게 시어머님에게 미안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수학을 만점을 맞았어요. 아, 이번엔 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찍어서. 어떻게 만점을 맞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걸 알게 됐고, 그러면 한번 과외 선생님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수학. 근데 이제 제가 3년 6개월이라는 동안에 수능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는 수학의 패턴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위주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고3짜리 아이들에게는 수업료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3과 재수생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때 수입은 한 달에 800에서 850만 원 정도. 괜찮죠? 카드 안 긁어요. 제 통장으로 다 현금으로 보냅니다. 학부모 만나서 밥 사드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밥을 사주고요.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오르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고가의 화장품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대접만 받고 살았고 온전하게 그 돈이 내 돈이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힘들게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돈을 좀 다른 분보다는 많이 벌기 때문에 비싼 거 썼었고 좋은 옷 입었었고 비싼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돌이켜보면 야, 내가 과외 선생님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일단요, 코로나 오기 전에 나이로 벌써 잘렸어요. 애들은 젊은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 저하고 같은 직업에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언니,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과외부터 잘라. 언니는 그때 선택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팀장님이 돼서 지금은 탭북을 받잖아요. 그때는 노트북을 이따만한 거를 받아가지고 팀장 돼서 첫 번째 저를 찾아오셨대요. 그때 스폰서님은 조칠순 총장님이셨어요. 자기 동생인 조만순 총장님하고 저희 집을 같이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써본 노트북을 착 열면서 나 20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800만 원 이상씩 받고 있어서요. 아니 그냥 겉으로는 웃었죠. 네, 네 이런데 속으로는 웃기네. 난 당신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요. 그 노트북을 조용히 접었어요. 됐습니다. 전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은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솔직히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화장품을 받아서 선물 받아서 썼을 때보다 애터미 제품이 훨씬 더 촉촉했습니다. 안 쓸 이유 없잖아요. 가격마저도 싼데. 그래서 꾸준하게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동네 언니가 저한테 야, 너 요즘 좀 하얘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실은 이뻐졌다는 얘기보다 하얘졌다는 얘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언니, 우리 형님이 화장품 장사하는데 그거 회원가입이라는 거 해서 쓰면 더 싸게 쓸 수 있대. 근데 나 진짜 그거 쓰니까 촉촉하고 하얘졌지, 진짜 하얘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회원가입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회원가입해서 그날부터 화장품을 쓰고요. 제가 회원가입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저랑 그분이랑 화장품 쓰고 저희 형님께서 매번 오셔가지고 조만순 총장님이 야 어차피 좋은 거 쓰는데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왜 좋은지도 알고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이게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파는 거 잘 못하고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매번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세미나 가자고 자꾸 얘기하시면 저 화장품도 안 쓸 거예요. 응? 막 이랬더니 알았어 말 안 할게 이러더니 그러면 있잖아 세미나 가자고 얘기 안 할 거니까 너 어차피 건강도 안 좋은데 해모임이라는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세미나 안 간다고 말하면 그럼 먹어볼게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그 언니하고 화장품 쓰고 제가 해모임 몇 번을 먹었는데 회원 가입한 그날로부터 수당이 7만 얼마가 들어왔어요. 저는 굉장히 알뜰한 사람입니다. 제가 돈 주고 화장품 샀을 때는요. 비싼 거 안 썼어요. 한 세트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애터미께 최고 좋잖아요. 좋은데 안 쓸 수가 없는데 세미나를 계속 들어보자고 하고 뭐 관심도 없는데 근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 마트에 가면 돈 안 주잖아요. 화장품 코너에 아무리 가도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한번 바뀌었어요. 애터미 마트는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도 있지만 돈을 주는 마트네. 제가 한번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아니야. 난 다단계는 아니야. 그런데요. 해모임을 먹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더니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안 피곤한 거예요. 저는 과외를 새벽에 뭐 오래 할 때는 3, 4시까지 했고요. 그때는 남편이 호프집을 하고 있어서 장사가 잘 돼서 막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가서 늦은 시간에 설거지 해주면 아침이 돼서 잠을 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납니다. 12시, 1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패턴이 바뀌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피곤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먹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거뿐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했습니다. 이거 뭐지? 하나도 안 피곤하네? 에이, 오늘만 어쩌다 그러나 보다. 근데 다음날도 뻘떡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날도 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4개월 정도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걸 예전에 안 먹어봤기 때문에 먹다 안 먹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안 피곤함을 느끼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부터는 정말 제대로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더니 저도 모르는 걸 저희 스폰서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너 이제 재채기 안 한다? 저도 제가 맨날 콧물 달고 살고 재채기 했던 사람이 그때 제가 재채기 안 하는 걸 느꼈어요. 또 한 번 제가 생각이 바뀝니다. 도대체 뭔데? 이 다단계 제품이 뭔데? 내가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이 비염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지? 도대체 뭐지? 또 한 번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계속 와서 스폰서님이 가보자고 하니까 싫은데도 그 2가지 때문에 마음이 약간 열려서 머리가 잠깐 깨어서 좋아요. 알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약속한 건 머리가 깨어서 애터미 일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내가 한번 가고 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스폰서가 이젠 나를 안 찾아오겠지. 가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면 계속 찾아오겠지. 이 생각 때문에 솔직히 그분요. 제가 안 갔으면 한 10년은 찾아올 것 같은 눈빛을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 안 가면 막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한번 가본다고.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센터 세미나였어요. 앞자리가 비어있는데요. 자꾸 앞자리에 앉으래요. 아니 괜찮다고. 나 뒤에서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듣겠다고. 그리고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팔짱이 쫙 풀리면서 이건 뭐지? 그때 그 세미나에서 저에게 꽂혔던 얘기가 있어요.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부터는 당신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연금성 소득이 나옵니다. 그때는 연금성이라는 얘기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금성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래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소득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근데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실은 과외를 하면서도 내가 50이 넘으면 과외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저처럼 늑다리 선생님 안 좋아합니다. 아가씨 선생님 좋아하고요. 젊은 선생님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소득이 된대요. 그걸 제가 알아먹고요. 그날 저희 스폰서에게 스폰서님 나 이거 해볼래요. 그땐 스폰서님이라고 안 했죠. 형님 나 이거 해봐도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반응들을 보니까 뭐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네요. 안 좋아했어요. 기분 나빠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1년을 넘게 그렇게 애터미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세미나 한 번 가가지고 모르는 강사 얘기 듣고 한 번에 하겠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더래요, 솔직히. 아니 뭐 그런데 기분 나쁘면서도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하니까 또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파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좋은 직업을 내팽개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그 과외도 하면서 애터미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솔직히 자신도 없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좋아. 나는 어차피 능력이 이런 거에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한번 병행해보지.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요. 진짜 평상시에 도움을 많이 드렸던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내가 1년 동안 화장품을 써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난 그딴 거 안 써. 와,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처음 찾아간 사람은 제가 평상시에 도움을 많이 드렸던 분이라서 내가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 해줄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오케이 해줘야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언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아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으려 그러네요. 그런데요. 그 언니가 야 나 그딴 거 안 써. 이 소리에 제가 내가 평소에 도움을 그렇게 많이 줬던 분도 이렇게 하면 난 도대체 인생을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에휴 내 주제에 무슨 다단계야 무슨 애텀이야. 내 하는 일이나 제대로 잘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스폰서가 또 찾아왔어요. 누워있는 저를 쿡쿡 찌릅니다. 야 솔직히 한 번 가기가 어렵지 뭐 두 번은 뭐 어렵냐. 너 착하잖냐.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러니까 너 착하지 이 소리에 또 그냥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애터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아직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를 몰라요. 그러면서 니네도 다 똑같은 다단계를 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터미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밖에서는 니네도 다 똑같은 다단계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거절을 하는 게 아니고 다단계가 싫어서 거절을 하는 거래요. 전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운돼서 땅바닥을 헤매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얘기 한마디에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나마 만만치 않고 괜찮은 언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나는 샤땡밖에 안 써. 아니 진짜 옷은 그지같이 입고 다른 건 돈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진짜 샤땡 쓰는지 궁금한 그 언니가 나는 샤땡밖에 안 써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또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첫 번째는 일주일 들어 누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일밖에 안 들어 누웠어요.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이 400명이 훨씬 넘었네요.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분들 중에서도 오늘 내가 누구한테 가서 말했을 때 거절하면 괜히 힘 빠질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거절 안 받고 그 위에 성공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거절을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모르고 거절하는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아니,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10년을 넘게 계속 애터미를 해도요, 아직도 안 하는 징그러운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서 나 때문에 거절한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요. 거절을 이기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알려드릴까요? 나 혹시 거절받으면 되게 힘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해진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다 보여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네, 아, 손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분들에게 제가 거절받으면 힘 빠지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특별히. 궁금하시죠? 네. 거절을 받았을 때 힘이 안 빠지고 내가 다운이 안 되는 방법은요. 오늘부터 한 100명씩 만나서 계속 거절 받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내성이 생겨.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거절 당하잖아요. 그럼 웃어요. 네. 그리고 속으로는 어이 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만 모르는 거지. 우린 다 알고 있는데 이 좋은 걸 안 쓰면 자기만 생활비 많이 들어가는 거지. 뭐. 지금 아직도 거절받으면 속상하고 막 의기소침해지시는 분은 더 받으세요. 거절. 그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받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가까운 식구들, 친척들,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 거절받으면 진짜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들 중에 진짜 애터미를 한 달간 공부하고 나서 거절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써보지도 않고 나 애터미 사업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신랑은요. 반대하느라고 그렇게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이 있어도 안 써요. 맨날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뭐 떨어지면 슈퍼 가서 뭐 좀 사다 줄래? 뭐 좀 사다 줄래? 소연 엄마 뭐 좀 사다 줘. 이랬던 남자가요. 치약 사러는 자기가 나갑니다. 2080 치약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 애터미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딸도요. 프로폴리스 치약 안 쓰고 5년도 2080 썼어. 아주. 그런데요. 써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써보고 들어보고 나서 반대를 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모르면서 반대를 하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20년을 이 남자랑 살았는데 내 여태까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얘기를 그래도 남편이라면 진중하게 한 번은 들어주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다단계라는 이유만으로 막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대로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누구 피해주는 다단계에 우리 마누라가 해가지고 피해주면 안 되지. 그리고 진짜 제대로 잘 들어보면 자기도 꼬임에 빠져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꼬드김에 안 빠지려고 절대 안 들은 거예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는 식구들, 아는 친척들,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요. 내가 보니까 진짜 친했다고 하는 그 친구가요. 나를 완벽하게 거절하는 걸 보고 제가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너한테 많은 그냥 친근감을 느꼈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애터미 하면서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이제 알았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 좋은 대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남편이 우리 딸이 엄마 해봐. 여보 열심히 해봐. 이랬으면 전 이 자리에 없어요. 전요. 끈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요 코로나 때문에 살찌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배는 왜 이렇게 나와. 사람들이 얼굴만 보면 살 빠진 것 같대요.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 보면 내 얼굴 보면 다 살 빠졌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 있는 살이 배로 흘러내려가지고 배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어디 안 가고.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이살을 좀 빼고 싶어가지고 헬스장 끊었잖아요. 헬스장. 근데 헬스장을 끊었는데
그날 하루 갔어요. 그 헬스장 끄는 날. 그런데 제 파트너들이 아이 총장님 헬스장 끌었다면서요. 요즘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날 3명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꼭 가야지. 그리고 그날 또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한 30분 운동하다 오고 여태까지 안 갔어요. 내가 그렇게 끈기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이 여보 열심히 해봐. 우리 딸이 엄마 파이팅! 막 이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하다가 징징거렸을 거예요. 여보 그년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어. 여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보 나 안 하고 싶어 그러면 거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성공의 가장 1등 공신은 저희 남편하고 저희 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식구가 반대하고 있고요. 진짜 내가 친한 사람이 반대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제발 생각 좀 바꾸시고요. 바보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이 회사